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태양광 정부 사업이 왜 필요하냐, 태양광에 대해서 정책 사업을 왜 하고 있냐, 태양광 정책 사업을 하면 보조금을 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중국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250개 가까운 영상을 찍었던데 그 안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해 놓은 것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조금씩 알고 계신 정보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 태양광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아주 일부분만 보고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물론 모든 걸 올바르게 100%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는 그 제도와 산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제 말만이 무조건 정답이고 맞다라고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아주 일부분의 작은 부분들을 보시고 전체를 평가를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견은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중에 제가 보고 배울 게 있으면 저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악담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신경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토론을 원하시면 제대로 된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무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합니다. 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우리나라에 시작된 게 언제일까요?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2002년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3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때쯤 이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FIT 지원 사업이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FIT는 발전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 산업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걸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익성이 나지를 않으니까 누구든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유럽에서 벌써 시작을 했었고 성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검증을 받았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선진국에서 미리 해봤던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한 거죠. 제가 생각을 하기엔 초창기에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이라고 차액에 대해서 돈을 보존을 해주는데, 그럼 사업자들이 10억을 투자하거나 50억, 그때 당시는 메가급으로 가면 70억씩 투자를 했으니까요. 70억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돈을 버니까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구나. 발전 차액 지원 사업도 결국에는 가진 사람들, 땅 많은 사람들,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자본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시공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책을 왜 실행을 했지? 왜 이렇게 했지?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을 했던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 산유국에 가면 축구 선수들도 막 수백억, 수천억씩, 최고 수천억까지 주면서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일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산유국, 부국들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너무 많이 나질 않아요. 지금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율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은데 그 화력발전소에서 소비되는 연료를 우리나라에서 자체 조달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들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 앞서 10년, 20년 이후에, 3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국이 되고 싶다, 에너지 강국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연료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태양이랑 바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산업을 육성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토종 기업들이 빨리 기술 개발을 하고 경쟁력을 갖춰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빨리 하고, 그래서
킬로와트당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그리드 페리티가 거의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주택을 시공하시는 분들은 태양광을 안 다는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태양광을 다는 게 더 싸니까. 주택용 누진제 때문에. 근데 앞으로 머지않아 일반 전기에도 그리드 페리티가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공장을 지으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서 쓰지만 그것만으로는 비싸니까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게 더 싸. 라는 시장이 지금은 도달을 했죠. 2003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5년인데 어느 정도는 도달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10년 전에는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도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개발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앞다퉈 정책 작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그거 태양광하는데 세금을 왜 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무언가 목적성을 가지고 그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FIT,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이 공공 의무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 사업 제도가 바뀌게 되겠지만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면서 시장에 맞게 생산 단가에 맞게 이 산업이 얼마나 육성됐는지 어느 정도의 킬로와트당 생산 단가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유연하게 정책들을 바꿔왔던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2002년 5월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려왔단 말입니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만 달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들이 모두 다 달렸던 거죠. 그래서 한화퓨셀 같은 회사는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고 그런 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기반을 만들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생산 기반을 공사하시는 분들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까지 같이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생산 기반이 외국으로 다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근본 기술력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던 거죠. 저는 2006년에 태양광을 시작했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안타까움이 더 컸던 거예요. 태양광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라도 외국에 나가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하면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장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보다 유능하신 분들, 저랑 같이 10수년, 15년 전에 태양광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셨던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저랑 페북 친구신데 해외에 나가서 공사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전 차액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공 의무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퍼주는 게 아니라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2002년부터 정책 사업으로 태양광을 육성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으로 와보니 보줄 가격도 중국이 안 돼. 셀도 중국 대만에 안 돼. 그러면 폴리실리콘이나 인got 웨이퍼? 국내에 지금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것들도 외국에서 가져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싸. 근본 기술력 자체가 지금 없다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20년 이상, 2002년이면 23년 동안 진행해왔던 산업이 실패했다는 거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을 조금 더 육성하는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제 영상을 조금만 보고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중국에서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산업에 비용들을 줬던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말도 언급을 했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생산시설을 늘려야 예전에는 중소업체 생산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업체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 업체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육성해 나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자, 발전소로 예를 들어 봅시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어찌됐건 이런저런 이유로 정책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비용들로 보존을 받고 있어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시장을 키워야 되니까, 수요를 키워야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던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산업을 육성을 하고 기술 개발을 빨리 당겨왔는데, 사실 10메가, 20메가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을 하는데 자기 자본, 에쿼티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금융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인허가와 토지를 대고, 사실 할 수 있는 데들 너무 많아요. 지붕이 남는 데들, 햇볕 잘 드는 데들 너무 많거든요.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고 에쿼티를 90%, 95% 가지고 들어오고, 괜찮은 회사들이 그걸 지역 환원 사업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제가 정말 많이 했죠. 저기 어딥니까? 전남 신안에 태양광 발전소 주민들한테 비용들을 쉐어하고 있다.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내에 모 회사가 들어와서 뭐 요즘에 16.5%, 16.4%, 19.6% 막 이러면서 이 수익성을 준다는 회사, 3년 전부터 그 회사가 광고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터넷 광고를 하는데 정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요. 제가 이쪽에서 한 20년째 회사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태양광 근본 1세대로 시작해서 지금 성공하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탑선이나 뭐 탑인프라 디벨로퍼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지역별 강자, 강원도에 가면 어떤데, 대구에 가면 한남전기 같은데 오래됐죠. 대전에 가면 어디? 이런 지역별 강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라도에 있는 회사들 중에 손에 꼽을 수 있는 회사들 몇 개, 경상도에 몇 개. 지금 이름 나오는 회사들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업력이 5년도 안 넘었을 겁니다. 기껏해야 5년, 8년 됐으려나? 그리고 뭐 에너지 IT 기업 이런 회사들 많았잖아요. 그런 회사들 제가 보면서 공부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어떻게 성장을 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그 회사, 모엣이라는 회사인데 저는 아이템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쓸 수 있다라는 모토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건 저한테는 퀘스천 마크죠. 물론 응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요가 바탕되지 않고 인허가가 이렇게 안 나오고 개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앞서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들어와서 망하는 회사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 보니까 지금 하는 회사들도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응원은 마음속으로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어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투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쿠팡 같은 회사가 저는 되게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성과가 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5년, 10년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에너지 IT 회사가 있을까? 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정책에 너무 많은 영향들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달라지고 정권이 달라지면 갑자기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투자해놨던 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정책산업으로 태양광을 육성해 오고 있는데 2025년이 돼서 글로벌 시장에서 모듈의 경쟁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새만금 같은데 대규모 태양광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는 뭐 욕심이겠죠. 국민 펀드 같은 게 아니라 소년소녀 가장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친구들,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100kW짜리 발전소에 지분을 조금씩 줘서 에코티를 그 친구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나 기부를 받아서 자기 자본 5%, 10% 정도를 만들어서 에코티를 태우고 그 친구들한테 기부를 해주면 원금이자 운영비 빼고도 한 달에 그래도 한 100에서 140, 150 수준으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다.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들 한 2명 정도는 먹고 살면서 어릴 때부터 한 20년 동안 발전 사업에 대한 수익이 나오니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개 개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지자체에서 땅을 대고 20년 동안 개발행위를 사용허가를 주고 에쿼티를 둬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요. 이 전라남도에서 하니까 전라남도에 있는 기업들을 무조건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거 되게 쓸데없는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좋죠. 의도는 좋죠. 그런데 제가 PM으로 일을 하면서 그 업체를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사 금액을 이만큼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5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 사장이 저한테 와서 140만 원 아니면 안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요, 105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5만 원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저희가 거기다 줄게요. 지들은 140만 원, 150만 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걸로 어떻게 산업이 육성이 됩니까? 중간에 용돈 주라는 거 가지고. 그런 걸로는 산업이 육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기술 개발을 더 빨리 하고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시공하는 것들이 과설계가 된 건 아닐까? 25년을 우리가 운영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죠. 모듈, 셀 모듈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버터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시공은 그래, 지역별로 여기 같은 경우는 태풍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강성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닌 곳들도 많아. 그런 데는 굳이 과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 콘크리트 두께가 너무 높지 않아도 돼. 당연히 지붕이나 위험성이 있는 데들은 크게 해야죠. 과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고민을 해가면서 기술 개발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중국산이 더 싸, 모듈은. 국내 태양광 시공 현장을 가보면요. 전 제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1메가의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 계획을 잡고 있고 잠깐만, 공사를 내가 할까? 구조물도 내가 시공을 할 수 있고 전기공사도 내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견적을 잡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그냥 많이 하는 팀을 주는 게 더 나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5명, 10명으로 다니는 팀들이 요즘엔 현장 가보면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국내 기술자들, 전기 기술자들 그냥 오면 2, 30만 원씩은 줘야 돼요. 하루 일당이.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시공 현장도 거의 다 잠식을 해가는 거죠. 시공 현장 가가지고 공사하는 분들 보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이런 시장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현장에 시공을 다닐 때 옥상 위에서 모듈을 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야, 이거 목숨 걸고 일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현장 시공을 하고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배우고 그렇게 조금씩 커갔다 보니까 20년 만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제가 뭐 엄청나게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쌓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져와서 쓰는데 그러면 모듈도 중국산 쓰고 인버터도 중국산 쓰고 인버터 껍데기는 국산인데 안에 뜯어보면 제품은 다 중국산이고 현장에 공사하는 것도 오야지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왜 불평만 하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라. 자,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오래된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을 고민을 하죠. 제 혼자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에어컨 뜯어보면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전부 다 국산입니까? LG전자는 어떨까요? 그래,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들, 고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중국에서 OEM이나 ODM으로 생산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육성해 놓은 사업들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를. 다 중국산이니까 지금 태양광을 지원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이렇게 가면 5년 있다가 우리나라 기술력이 남아나질 않는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해외에서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 와야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살릴지 태양광 발전 산업
이 발전 사업자들이 이익이 된다면 잠깐만 금융으로 봤더니 이게 에쿼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 그럼 이걸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게 나쁜 거지. 태양광은 무조건적으로 정책에서 정부에서 돈을 다 지원해가지고 육성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개발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산들을 밀어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치죠. 와, 저거 개발해가지고 신도시 생긴대, 아파트 짓는데, 농공단지 짓는데. 근데 지금은 농공단지도 입주를 안 한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산만 밀어놓은 데들. 그리고 아파트들도 미분양 많이 나고 있죠. 왜 이런 것들은 박수를 쳐주면서 지자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10만 평을 요번에 개발을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밑에는 농업을 하고 위에 태양광을 해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세종시 내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부 다 지분을 나눠주고 20년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왜 못하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산업을 조금씩 육성해 가면서 시장성도 기르고 국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게 기술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냥 하도급 떨어지면서 중간에 내가 5% 10% 먹고 7% 8%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무언가 떠먹여주길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태양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정책이 나오고 조금 더 나은 대안들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죠. 왜 태양광 산업은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돈 벌어야 됩니까? 지자체에 남아도는 지붕들,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면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 개발해서 특정 업체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어렵게 크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자, 태양광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으시면 어느 정도는 알고 욕을 해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으면 제 영상을 어느 정도는 보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태양광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산업을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듣기보다는 태양광에 애착을 가지고 태양광 산업이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도 구구절절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태양광 지금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도 하고 있지 않고 뭐 이런저런 광고를 올리고 있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대화하듯이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두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유익했다면 저 또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